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월드컵 공격수가 받은 레드카드 뒤집기는 성공했지만 그 결과는 벨기에의 완패였습니다. 벨기에 대표팀이 미국 대표팀을 대패시킨 이후에 보인 승리 세레머니는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트럼프 댄스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스포츠 팬들 가운데는 트럼프의 저주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월드컵 레드카드 개입은 세계가 미국을 더 미워하게 만들었고 많은 미국인들을 창피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벨기에와의 경기에서 참패한 뒤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공동 개최국 가운데 마지막으로 월드컵 8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의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메인주는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의 강간 스캔들이 터졌고 이번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그 후보를 버리고 있습니다. 메인주가 민주당이 연방 상원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지 되는 주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미국이 확인했습니다. 이란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터키에 도착을 했고 터키 대통령과 일종의 회담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문제로 유럽 동맹국에 불만이 많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서의 미군 감축 문제를 이번에 확고하게 박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유럽이 불안해합니다. 스페이스X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인 트럼프 어카운트에 주식을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경 유착 의심의 눈초리가 강해졌습니다. 인공지능 회사들의 철학자 고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철학과 최첨단 산업, 전혀 다른 것의 만남인데 가장 큰 이유는 아첨 방지 원칙 때문입니다. 물론 윤리 세탁이라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어떤 분께서 지금 얼핏 댓글창을 보니까 개나리색 옷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침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오늘 어떤 옷을 입는가도 사실은 신경을 쓰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시간을 많이 쓰지는 않지만 다만 저는 보기 좋게 잘 나열을 해놓고 아주 순간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오늘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내일까지는 이제 터키에 있는데 그 터키 일정에 맞춰서 부수적인 가장 큰 뉴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사이에서의 면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우크라이나가 생각나서 우크라이나의 기의 색깔이 이 노란색하고 그래서 제가 하늘색까지 입으려고 했어요. 속에. 그러다가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개나리가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뉴스부터 말씀을 드려야지 될 텐데 오늘 먼저 뉴스가 이 월드컵 뉴스이기 때문에 그냥 여담부터 시작하자면 갑자기 개나리 하니까 개나리 꽃이 미국에서 봤었을 때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리가 봄하면 개나리 막 이런 거 많이 폈었잖아요. 예전에. 지금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의 그 개나리 꽃은 대단하게 찬란하게 아름다웠죠. 뭐 벚꽃만 눈부시게 아름답습니까? 개나리꽃 더합니다. 자, 오늘 제가 제일 앞에 전해드릴 뉴스는 이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래 놓고도 4대 1로 깨짐. 무엇을 얘기하시는지는 전부 아실 테고 왜 뉴스에서 월드컵 뉴스부터 하는가? 월드컵 뉴스가 뉴스입니다. 스포츠 뉴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국가의 성격과 그것을 대통령이 규정하는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그 같은 규정에 대해서 세계가 미국을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지 미국 사람들은 특히 맨 뒤에는 미국의 젊은이들의 얘기를 조금 들려드릴 텐데 그 모든 것들이 결합됐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를 왜 합니까?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what's going on?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어디로 여기서부터 갈 것인가? 그게 세계의 한국, 다른 나라에도 다 영향을 미치니까 하는 거잖아요. 오늘 그래서 어제 있었던 미국과 벨기에의 이 월드컵 경기를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벨기에는 16강전에서 미국을 4대 1로 이기고 크게 이겼습니다.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 모든 초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그 스트라이커, 공격수인 팔라린 발로군에 대해서 레드 카드가 나왔던 것을 그걸 집행을 중지해달라고 FIFA에 요청을 했고 FIFA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그게 통해서 어제 나왔었잖아요. 한 71분 정도에 교체됐습니다. 이 일 때문에 선발로 나왔는데도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그 압박감에 맥을 못 쳤을지 모르지만 발록은 나온 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벨기에 선수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겨놓고 나서 마지막 골을 넣었을 때 골 세레머니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YMCA 맞춰서. 그 춤을 따라서 그것으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골 세레머니를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만 처음엔 저도 봤어요. 몇십 초 됐는데 그 다음엔 다 막혔어요. 거의 아마 막혔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에 춤을 추는, 그러니까 벨기에 선수들은 이 경기를 할 때 벨기에 감독도 나중에 아이 뭐 그거하고 우리 경기 평소에 연습했던 것하고 관계 있겠어요 하지만 왜 관계가 없겠어요?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왜 어느 나라 선수는 열심히 죽을 것처럼 뛰어서 보는 사람이 걱정될 정도로 뛰고 왜 어느 나라 선수는 안 뜁니까? 그것도 경기에 들어가는 엄청난 선수들의 마지막이고 처음이고 끝인 그 어떤 마음이잖아요. 정신이잖아요. 마인드잖아요. 이걸 가지고 뛰었다는 겁니다. 아니면 골 세레모니를 왜 처음부터 서로 약속하고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춤추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벨기에 선수들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미드필더예요. 니콜라스 라스케인이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틀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그렇죠. 일요일에 FIFA가 발록은 나갈 수 있어 라고 레드카드에 실효 집행을 1년을 유예를 했으니까. 그래서 많은 일이 있었고 우리 팀에서는 이거 부당하다. 우리하고 경기하기 하루 전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그런 감정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경기장에서 대응하기로 결심을 했다. 아주 그냥 단결력이 엄청났었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벨기에 주장도 유리 틸레스만도 우린 경기장에서 대응해야 된다고 서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we did it. 그게 바로 우리가 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벨기에의 그 X 계정이에요. 벨기에 그 레드 데블이잖아요. 벨기에 팀 이름이 별칭이 붉은 악마입니다. 한국에서는 서포터가 붉은 악마지만 벨기에는 벨기에 팀이 붉은 악마잖아요. 여기에 지금 루카카 선수잖아요. 손을 이렇게 대고 있죠. 경기장에서 손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군가가 야유할 때 더 해봐 하는 뭐 이런 식인데 이번에는 자, 우리가 이렇게 됐어. 어쩔 건데? 무슨 말 할 건데? 말해봐. 이런 식의 조롱 아니겠어요? 이긴 다음에 바로 이렇게 한 것. 그래서 이제 붉은 악마, 벨기에의 붉은 악마가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카드 개입 이후에 이겨서 8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밈도 있어요. 브라질의 심판이 저기 발로건이 뒤에 서 있죠? 레드카드를 딱 주는데 이거 뭐 트럼프에게 주는 건지 누구에게 주는 건지 이런 식의 많은 밈. 그리고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돌아봐야지 되고 세계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을 조롱하는 게 이런 거죠. 이번 월드컵 실패다. 이게 무슨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이게 말이 돼? 그리고 여기 제목에 보면은 스포츠 팬들이 지금 확신을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트럼프 저주가 있어. 왜 이것을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두 번째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뉴욕 닉스 그 경기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장에 갔었잖아요. 그리고 이길 거야 했는데 졌어요. 물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뉴욕 닉스가 이 챔피언이 됐지만 딱 13번을 연속으로 이겼던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왔었을 그때만 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경기에 또 이겨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겨서 챔피언이 됐는데 13연승이 끊겼으니까 12연승까지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갔으니까 트럼프의 저주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 내의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직접 이렇게 또 월드컵에도 트럼프가 개입하고 이렇게 되니까
야, 이거 트럼프 저주다. 트럼프 저주가 확인이 됐네. 무슨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저주겠어요. 그러나 이제 미국 사람들의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X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말하자면 이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코를 자기가 속하지 않은 곳에 빠뜨린다. 그러니까 끼어들지 말아야지 될 곳에 코를 들이밀었다는 얘기잖아요. 월드컵 레드카드. 그거 부당하다 하면서 한 것이. 그래서 우리를 싫어하게 했던, 싫어해왔던 세계가 미국을 더 싫어하게 만들었고, 벨기에 선수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었다. 나는 미국이 이기길 바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겼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손대는 것은 다 죽는다. Everything Trump touches dies.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어제 경기를 미국이 이겼으리라고 평소에 생각했었던 사람 많지 않습니다. 벨기에하고 미국하고 FIFA 랭킹 차이도 있고 전력이라든가 선수들의 어떤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미국은 특별한 무슨 뭐가 없잖아요. 뭐 발로군이 이번에 좀 스타가 되긴 했지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손대는 것은 다 죽는다. 이것은 꼭 축구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다 개입을 하는데 이만큼 미국 사람들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감정 같은 것이 더 부정적이 됐다고 보면 되겠죠. 더군다나 축구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시리어스하고 딥한 정치와는 문제가 달라서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오늘 로스앤젤레스를 보면은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보면은요, 어머, 이거 화면이 너무 커져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났어요. 제 얼굴이 컴퓨터를 다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입니다. 트럼프의 FIFA 레드카드 요구에 아주 정말 대혼란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어제 오늘의 미국에서 들으신 그 모든 내용들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전부 기록을 했습니다. 샌호세에서 발행되는 샌호세 머큐리 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이 벨기에에 4대1로 굴복당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굴복당했다고 하면서 이 머큐리 뉴스는 보세요. 미국 월드컵 드림이 리얼리티에 부딪혔다. 현실에 부딪힌 건 맞아요. 현실에 부딪힌 건 맞는데 조금 더 선수들을 경기를 치르기에 불편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확인을 했다. 본인이 FIFA에 전화 걸어서 FIFA 회장에게 이거 다시 근데 본인은 얘기했어요. 난 리뷰만 하라고 했지. 결정은 거기서 했지.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 이제 세계가 참 트럼프 대통령 그전까지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별걸 다 하고 있네. 이게 미국 신문이 아니에요. BBC 방송의 헤드라인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뒤집어. 그랬는데 벨기에가 경기에서 미국을 뒤집고 말았네요. 완전히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더군다나 어제 오늘의 미국이 진행될 때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잖아요. 이거 뭐 좀 두 사람이 그 선수가 레드카드를 받기 전에 얽혀 있었긴 했는데 이거 뭐 레드카드 감은 아니라는 그 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거듭 말씀드리고요.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 선수 중 최고 선수 중 한 명이고 그거 맞는 말이고요. 매우 중요한 선수였는데 그에게 레드카드를 줬어. 도대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막 길게 이렇게 등등등등 답을 했어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Yeah, I did. I spoke to Gianni, who's highly respected, who's produced the most 지아니에게 얘기를 successful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아니 그 안티파노 그가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다. 굉장히 아무튼 능력이 많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본래도 원래 호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결정을 이렇게 하고 나서 완전히 인기가 천정을 뚫을 정도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요청한 건 리뷰뿐인데 그리고 뭐 거기서 한 건데 이 지아니 안티파노가 너무 똑똑하고 터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판단을 다시 내야지 된다. 미국 선수들은 다 뛰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 어떻게 최고 선수를 레드카드를 줄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참 다른 얘기를 하다가 대통령이 또 얘기를 하면서 심판이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도 I think they 했었거든요. made a really brilliant decision. I think the referee's call was horrible. And nobody talks 하러블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나중에 이 FIFA의 징계위원회가 다시 그를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한 것은 잘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도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대통령 잘한다고 하면서 계속 저렇게 웃고 있는 그겁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축구연맹에 전화를 해서 골 4개를 더 찾아달라고 하면 되겠네? 그럼 뭘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 다 연결하는 거예요, 이제 정치랑. 지난번 두 번째의 대통령 선거에서 조지아주에서 졌을 때, 그때 조지아주 총무처 장관 또 주지사 다 공화당이죠. 전화를 걸어서 총무처 장관에게는 총무처 장관이 전체적으로 선거를 관리를 하니까 바이든이 가져간 것보다 한 표만 더 많이 찾아내. 지금 4대 1이니까 4골만 더 하면은 5대 4가 돼서 미국이 이기잖아. 그러면 되겠네. 모든 것을 이제 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자, 경기가 끝난 뒤에 BBC 방송이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그 논란이 경기에 영향을 미쳤겠는가? 물론 말씀드렸어요. 벨기에가 미국보다 굉장히 평소에도 잘하는 팀입니다. 이번이 이제 미국이 여러 가지 선수들 기량도 최고였고, 감독도 좋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주최를 하고 하니까 16강 올라간 것도 미국이 어떻게 보면 잘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BBC 방송에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 최다 지금 월드컵에서 득점자인 이 폴라린 발로군을 둘러싼 레드카드 논쟁이 이번 경기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은 한다는 얘기거든요. 젊은이들 얘기만 들어봤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They are wondering now if the red card drama involving their top scorer Falarin Balogun. 예, 팔로린 I 발로건 do think the controversy played a big part. I think 영향 it could have 미쳤다고 been better 하죠. if he still kept the red card. 오히려 Because of that, the world was rooting against the 이거 US 제가 tonight. 너무 빨리 돼서, 오히려 그 얘기가 중요한 얘기니까, 오히려 그냥 레드카드 적용을 시켜서 나오지 않게 했으면 더 잘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I think the US took that to heart because this was a game and a tournament where the US could have politics got into it. 미국 축구를 크게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정치가 좀 끼어들었다. 팀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냥 그를 뺐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Europe makes so much fun of us. Like we just can't. 그래서 유럽이 우리를 그렇게 비웃는 것 Them for 같다. making it this far. 우린 유럽팀 상대 못할 것 같습니다. I fully they'll be back.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자랑스럽고 우리 다시 올 것이다. 나중에는 이제 긍정적인 이런 부분으로 그 마무리를 했는데, 정치가 끼어들었고 팀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를 뺐어야지 됐다. 그리고 또 하나 중간에 얘기가 제가 조금 줄였던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이 발로군을 출전시키면서 부담이 발로군에게 막 쏠렸고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얘기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얘기를 했던, 유럽이 우리를 이렇게 하니까 우리를, 미국을 비웃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제일 마지막에 좋았던 것은 벨기에 감독이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경기가 다 끝난 뒤에 발로건이 감독을 찾아왔답니다. 벨기에 감독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다른 매체와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영국 매체 등등만 보면은 찾아왔었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뭐라고 얘기했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감독은 나 정말 이 발로건이 마음에 들었다. 발로건의 잘못이 아니잖아. 그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래서 선수 발로건에게 얘기했겠죠. 어린 선수니까 네가 잘못한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벨기에 팀이나 이 선수 발로건이나 이런 사람들은 별 이제 감정 없이 가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지도자잖아요. 물론 발로건도 이게 레드 카드감은 아닌데 옐로우 카드감은 돼도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건 그거고, 그렇다고 대통령이 FIFA에 전화를 걸어서 이 사람 출전시키게 하면은 너무 곤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 발로건이 참 걱정이 됐었는데, 그리고 궁금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처신을 끝에 마무리를 대통령보다 훨씬 잘한 것 같습니다. 최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이 말 잘하네. 맞담하죠.
그랬더니 아이들만도 못한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아이고 애들아 미안하다 정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얼마나 민망했을까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어제 경기 결과는 거의 예상했던 대로인지도 모르겠어. 물론 스코어는 미국이니까 여기가 뭐 4대 1까지는 몰랐어도 벨기에가 잘할 거야라고 생각은 했지만 괜히 그냥 여기에 그냥 벨기에의 가슴에 불을 붙여서 더 그냥 아주 기세당당하게 하게 해줬고 미국 사람들은 괜히 대통령 때문에 창피하고 그러잖아요. 자, 민주당이 큰일 났네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민주당이요. 오늘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좀 전에 요 아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확인을 했다. 본인이 전화한 걸 이 얘기고 여기 보면은 폭행 주장이 플래트너를 충격에 빠뜨렸다. 보스턴 글로브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다. 플래트너에게 상원 의원 출마를 포기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요구를 받는 플래트너가 누군데 이렇게 신문에 탑뉴스에 나오고 있을까요? 메인주의 민주당 상원 의원 후보입니다. 굴 양식을 하고 군 출신이었고 얼마 전에 예비선거에서 당선되기 전에 논란이 엄청 많았습니다. 뭐 나치 문신을 했다던가 뭐 여자 문제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이 메인주가 뭐 어부들 터프한 어부들도 있고 이 사람의 터프함도 좋아하고 정치 경험 없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지금 메인주의 연방 상원의원 수잔 콜린스인데 이 수잔 콜린스의 그 의석 선거가 있는 건데 이겨야지만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must win이에요. must win이면서 다른 몇몇 군데도 이겨야지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 또 다른 섹스 스캔들이 나온 겁니다. 여성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엄청 인터뷰를 해요. 엄청 인터뷰를 하면서 2021년도에 지금은 41살이고요. 이 여성이 제니 레시콧이라는 분이에요. 메인주의 주민입니다. 어느 날 밤 플래트너가 술에 취한 채 그냥 찾아와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했었다. 뭐 아주 그런 말들을 비비들리하게 해요. 내 골반을 잡고 등등등등. 그리고 어떤 뭐 자료도 제시했다고 하고 여러 번 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렇게 했었다라는 그런 그날 밤에 AP통신이 이 플래트너가 오래전부터 논란의 인물이었던 것 맞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아주 빨리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예비선거 바로 직전에도 무슨 성적인 문제 같은 성적인 텍스트 같은 것을 여성들에게 보냈다 이런 거 그리고 처음에는 뭐 그런 내용들을 와이프가 언론사에 먼저 알렸고 그러나 나중에는 와이프와 아주 화해를 해서 와이프도 선거 캠페인에 남편을 도왔고 논란이 되는 뭐 소셜 미디어에 올린 것들 무슨 이슬람 교도들을 엄청 비난한다든가 이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인주의 성격상 메인주의 사람들은 이 사람을 뽑을 것이다 해서 민주당에서 그냥 이 사람을 밀었습니다. 밀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게 문제가 돼서 결국은 민주당의 아주 중요한 뭐 단체들도 지금 이제 더 이상 이 사람 지지하지 않는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빨리 내려와라. 플래트너 너 빨리 이거 사퇴해라. 사퇴할 수 있는 기간이 어제로 엿새였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그 안에 사퇴를 하면은 민주당이 다른 사람을 또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가 이미 예비선거에서 결정이 됐는데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사퇴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사퇴할 가능성이 클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당선될 확률이 줄어든다고 보면은 나중에 본인은 당선되지도 못하고 민주당에 해를 끼친 것만 되니까 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성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지만 이게 당이나 여러 가지 우리 메인 주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내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인주의 민주당 관계자들 완전히 비상등이 켜졌죠. 뭐 긴급 전당대회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여성, 내가 정말 강간을 당했다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강간을 시도를 했었다는, 성관계를 강요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원래는 이 여성은 왜 그러면 이제 나왔느냐?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겠어요? 왜 이제 나왔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그냥 또 다른 여성이 있었어요. 그 이전에. 린지 피필드라는 여성. 이 여성이 나오고 나서 내가 용기를 받아서 나왔다. 이걸 밝히게 된 것이다 하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린지 피필드라는 여성은 누구냐? 이 플래트너가 한때 자신을 베드룸에 가뒀다. 뭐 이런 거 주장을 했었던 직접적인 증언도 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린지 피필드는 아주 보수적인 액티비스트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 때문에 민주당이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 한 사람의 정치적인, 아직 정치인이 아니었으니까 정치적인 운명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미래 정치 운명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의 정치 운명, 그리고 민주당이 상원까지 장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모든 매체들이 다 이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They are wondering now 네, if the red 이거 card 왜 drama involving their top scorer. 됐죠. 이란 문제를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건 간단히 말씀을 드리죠. 이란이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란 지금 상중이에요.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길게 일주일 동안 국민들을 단합하기 위해서 그 장례 일정 중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2척을 향해서 최소한 최소한 2발의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이 먼저 발표를 했고, 이란도 우리들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했다는 얘기죠. 뭐 이게 카타르 유조선 알-라카야트가 오만 해협을 통과하려고 하다가 반복된 경고를 무시했다. 이란이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쏜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뭔가 근데 그것이 합의가 된 것인가 상대방과, 그거는 따로 하고 이란은 경고를 미리 합니다. 이 경로로만 가야 돼? UN 경고도 따르지 마. 이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컨트롤, 권리는 우리에게 있어. 그 경고를 무시하면 드론을 쏘든지 미사일을 발사하든지, 이번엔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겁니다. 그럼 3주일도 되지 않았어요. 양해각서 서로 사인하고 한 거. 그게 또 깨질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양해각서에는 왜 깨질 수 있냐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란은 또 얘기를 하겠죠. 그럼 우리가 제시한 그 조항에 따라야지 왜 안 따라? 우리는 우리가 제시한 조항을 따르지 않을 때도 호르무즈에서 공격하지 않는다고 사인한 건 아닌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두 선박 모두 피해를 많이 입었대요. 이번에는 미사일이니까 사망자는 없었답니다. 그리고 진전 없이 며칠 전에 그 카타르 도하에서 간접으로, 직접이 아니라 파키스탄에선 그래도 직접적으로 미국 대표팀과 이란의 대표팀이 회담을 했지만 카타르 도하에서는 간접적으로 그 회담을 했고 별 성과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나토거든요. 나토 회의에 트럼프 대통령 아주 바빠요. 가서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과 회담하고 했는데, 지금 이란 이 사태 이후에 유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협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꽁하는 마음이 장렬하잖아요. 대통령에게 제가 꽁하는 마음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게 되다니. 뭐 대통령은 그것보다 훨씬 더한 것도 아는데, 꽁하는 마음이 너무 장렬해서 정상회담까지 뒤엎고 있다. 악시오스의 표현입니다. 앙카라에 지금 있어요. 이란을 상대로 도움을 주지 않은 동맹국들에게 다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이 분노를 당신들이 알아라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알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또 최근에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뭐 이란을 관해서 미국이 어떤 작전을 할 때 얼만큼 도와주든지 도와주지 않던지 상관없어.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아. 필요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알아서 도와야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무엇을 도왔느냐 돕지 않았느냐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건 나에게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야.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충성을 했느냐 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쓸모를 판단합니다. 이 국가 쓸모가 있어 없어? 나에게? 아니면 미국에게? 미국에게예요? 나에게예요? 그게 이제 뭐 이란을 공습하는데 그 기지를 허용하지 않았다든가 공군기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하자 할 때 그거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일본도 다 어떻게 좀 하라고 했는데 당신네들 거기서 오일 많이 가져가잖아. 누가 도와줬어요?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누군가가 처음에라도 도와주고 하면 경쟁이 붙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본 신임 총리가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과 친해요? 일본은 뭔가를 할 것 같아. 안 했어요. 일본도. 그런 일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특히 유럽 국가들은 나토 회원국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도 걸려 있고 굉장히 회의론이 많았다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회의론을 완전히 노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인 경멸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참에 지금 나토 그 정상회의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란 전쟁하고 나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그런 국가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개인적인 친분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이탈리아가 기지를 쓰지 않게 해줬다고 그래서 조르자 멜로니를 계속 엊그제까지도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스토커라고 하면서 접근 명령이 필요한 것 같아. G7에서는 나하고 사진 찍으려고 그야말로 나에게 막 구걸을 했었잖아. 멜로니는 아니라고 딱 그때마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영국의 총리 키어 스타머 얼마나 가까웠어요. 이 사람이 국내 문제로 사임한다고 발표를 하자 그 소식을 대통령이 기자도 아니면서 막 먼저 아주 잘 됐다는 듯이 고소하다는 듯이 그런 것을 발표를 했죠.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대표적으로 설득한다 하는 게 이제 이탈리아 총리도 그렇죠. 설득한다기보다 다리를 놓는 교량 역할을 많이 했고 멜로니는 사무총장입니다. 마크 리터. 이 마크 리터조차도 막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려고 우리 나토 회원국들이 이만큼 국방비 지출을 늘려서 그 표시를 대통령 막 길게 읽는 거 싫어하니까 간단히 표로 만들어서 그걸 트럼프 대통령 좋아하는 금색으로 우습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우스워요. 금색으로 그 글씨 금색으로 차트를 만들어서 다 보여주고 비위를 맞추려고 했지만 이란에 대해서 이란 전쟁할 때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아예 이거 건너뛰려고도 했다. 나토 정상회의. 그런데 여기도 또 터키에서 열리지 않았다면 튀르키예 뛰었을 거야. 그나마 지금 에르도안이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워요. 이 터키라는 국가는 아시아와 유럽에서 아주 그 묘한 지리적인 문화적인 위치에 있잖아요. 에르도안 유일하게 지금 가까워졌습니다. 에르도안만이 유일하게 여기서 또 독재자죠. 자, 이렇게 돼서 내가 이거 에르도안 아니었으면 나 안 왔어.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그런 얘기를 해요. 나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원하는 건 충성심 뿐이야 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케이블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서 어떠한 그 병력을 감축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보도도 나와요. 그러나 또 다른 보도는 아직 거기까지 그만큼 확신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항상 유럽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군사 주둔 이것을 유럽이 완전히 자력으로 할 수 있기 전까지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빼버리면 어떡하냐. 이걸 지금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이미 유럽 주둔 미 육군 여단 전투단 숫자 4개에서 3개로 줄였죠. 폴란드에 4,000명 추가 배치하려던 것 일단 취소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나토가 활용할 수 있는 전투기 공급 공중에서 급유하는 그 공중 급유기 군함 규모도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움직였고 이런 얘기를 대통령과 피덱스에서 국방장관이 계속 얘기를 해서 이 재검토가 이번에 나토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런 것들을 지금 나토에서는 굉장히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 아시아는 그 다음은 우리야 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총생산의 5%까지를 국방비로 이걸 빨리 하라고 지금 재촉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재촉을 하고 있고 유럽도 다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번에 이렇게 넘어가도 절대로 이제 우리가 미국이랑 다시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려면은 본인들이 지출이 많아야 돼서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인식 자체는 과거와 달리 많이 늘어났죠. 과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말하는 미국의 충성심. 과거로 따지자면 미국이 많은 부담을 하고 우리의 많은 방위를 포함해서 일을 해주니까 우리는 우리 국가의 이익에 치명적으로 해가 되지 않는 한 많은 이슈는 미국을 따라간다.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라 하면 우리는 견제한다. 중국의 기업도 이렇게 됐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하죠. 이제는 차라리 중국과도 슬슬 더 많이 손을 잡아야지 되겠어.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도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은 거죠. 마치 그 달러, 기축통화가 다른 통화로 바뀌는데 준비가 돼야지. 대안이 있어야지 바뀌죠. 대안이 없으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거고요. 또 뭐가 있나요? 트럼프 대통령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나토에 관해서는 이란 문제 후폭풍이 계속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다닐 게 분명하고,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젤렌스키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거든요. 만나니까 요즘에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도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별로 또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몇 번이나 망신당했잖아요. 엘라스카에 왔을 때 레드카펫 딱 깔아주고 다 됐다 하는 식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레드카펫 사진만 3개 다 나갔어요. 미국 대통령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쪽에서 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딱 레드카펫에서 만나서 서로 악수하고 하는 것. 그렇게 돼버렸죠. 그 뒤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이 이거 전쟁을 끝내고 싶어 수없이 얘기했어요. 벌써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라면 끝났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여러 면에서. 그러니까 이거 아닌데 싶기도 하고 약간 거기에 대해서 주춤한 상황에서 젤렌스키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겁니다. 예전에 지난해 2월 달에 미국 백악관에 와서 막 망신당하고 했을 때와는 지금 위치가 달라졌어요. 왜요? 우크라이나가 버텼기 때문에. 그리고 돈바스 지역의 땅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치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줄 수가 없는 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가면 어차피 다 먹을 거야, 러시아가. 그러니까 빨리 지금 항복하는 게 나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가들 계산은 나왔다.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가져갈 수 있는 돈바스 지역의 땅은 뭐 2개월, 3개월 안에 다 가져갔고 그 이후에 몇 년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그 땅에 그렇게 전쟁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러시아가 더 이상 올 수 없다. 그리고 이쪽에 많이 가져간 건 여긴 러시아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에게서 지금 조금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나토 정상회의에서 젤렌스키와 회담에서 무엇이 나올까? 지난 주말에 젤렌스키와도 전화통화했고 푸틴과도 전화통화했었거든요. 지금 푸틴도 모든 게 너무 커져서 전쟁을 끝내고 싶기는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더 이상 전쟁을 치를 군인도 없고 무기도 없고 경제는 엉망진창이고 또 군인들이 많이 숨지잖아요. 손실 규모가 너무너무 큽니다. 더 이상은 지금 소모전이에요. 뭐 특별한 변화도 없는 이 소모전에 투입될 병력도 바닥이 나고 있다. 이런 거. 근데 모르죠. 푸틴도 보통 사람들이 딱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와의 회담이 가장 중요한 뭔가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젤렌스키가 뭐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같은 것을 미국에서 많이 지원을 받는가? 이것을 젤렌스키는 굉장히 그 신경을 쓰겠죠. 지금 이게 전쟁에서 협상을 할 때까지도 우위에 있어야지 된다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약간 위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거죠. 이참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해서 유럽은 떨고 있고 젤렌스키는 기회로 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본인 내키는 대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요, 약한 팀을 응원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댓글이라든가 라이브 방송할 때를 보면은 약한 팀을 응원을 하는 것 같고, 뭐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확 뭐가 오잖아요. 약한 팀이라는 게 왜 약해요? 모든 조건이 다 좋은데 저 인간들이 게을러서 약한 거야가 아니라 뭔가 조건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섬나라 뭐 인구가 50만 명밖에 안 된 데가 어디 이기고 하면 와, 너무 잘했어,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당하게 침공을 받은 국가를 지원하는 게 맞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도 러시아가 침공을 했는 게 당연하지. 아니, 왜 우크라이나가 껍죽대면서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느냐 말이야. 러시아의 잠자는 뭐 사자의 코털을 왜 건드리, 이런 분들보다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처음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뭐 한국도 뭐 러시아와 뭐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진실이 이기는 게 맞고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아니 우크라이나가 이기는데 속이 시원하다고 아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어머, 그 사이에 후원을 해주신 걸 제가 몰랐어요. 아니, 유수김 선생님 요즘 너무 많이 후원하세요. 제가 복권 받으면 꼭 유수김 선생님께 메시지를 남길게요. 메시지를 남겨서 복권 받으면은 제가 아주 여유가 있을지 않겠어요? 당첨이 되면은. 그러면 그때는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 하면 행운의 사람 해서 여러분께서 이 오늘의 미국을 진행하는, 담당하는 이 강혜신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질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게 당첨이 돼야 돼.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은 항상 1년 365일 제가 이제 한 장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지만 조금 여유가 있어지는 마음으로 생활적인 면에서는 다니는 거예요. 미국을, 유수김 선생님이 계시는 거, 버지니아로 가나 아니면 또 여행을 가셨나 해서 가서 가는 길에도 방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꼭 대접해 드릴게요. 저만 늘 받아서, 며칠 전에도 후원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또 후원을 해주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댓글 써주시는 그런 많은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감사합니다 했더니 유수김 선생님이 또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주신 분께 또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시고, 다 이거 오늘의 미국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이세요. 자, 돈 많은 사람 얘기를 좀 하죠. 일론 머스크의 세컨 휴먼이라고 할까요? 여성이니까 스페이스X의 대표죠. 스페이스X 프레지던트예요. 그윈 숏웰. 보통 이제 참 나와 나의 아내가 이렇게 기부를 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빌 게이츠가 이혼하기 전에 나와 나의 아내 멜린다 게이츠, 이런 식으로. 이 경우는 반대예요. 스페이스X 사장 그윈 숏웰이 남편과 본인이 지금 스페이스X 새로 주식 상장했잖아요. 이 주식을 20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위해서 트럼프 계좌에 기부한다, 트럼프 어카운트에 기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스페이스X 주식을 이제 각각 어린 그 트럼프 계좌를 만들면 거기에 한 주씩 준다는 거예요. 뭐 몇 주씩 주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11살부터 17살 사이의 어린이들, 나중에 이제 18살 이상이 돼야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어카운트를 해놓으면 정부가 시드머니를 $1,000를 주고,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스페이스X가 주식으로 기부를 한다는 얘기예요. 본인과 남편은 참 많은 행운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기부를 하면서 다음 세대도 인류가 별들 사이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이 인류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겠다는 거예요. 스페이스X니까 회사가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 트럼프 어카운트를 그 나스닥 종을 백악관 집무실에서 치면서 오픈을 했잖아요. 2025년부터 2028년 본인의 재임 기간 동안인 거죠. 태어난 아이들에게 정부가 자금 $1,000를 넣어주고,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간 기업들이 많잖아요. 어제 델 기업에 그 델 부부도 있었고, 개인과
기업들도 이 트럼프 계좌에 기부를 하거나 뭔가 뭐 매칭 펀드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클 델하고 수전 델은 지난해 12월 달에 이미 발표를 했었죠. 2,500만 명 어린이 계좌에 62억 5천만 달러를 기부하겠다. 마이크론도 트럼프 계좌의 어카운트에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 반도체 업체 AMD 요즘 아주 많이 치고 올라가요. AMD도 원래 이 AMD는 그랬어야지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사람들도 뭐 매칭 펀드를 하겠다. 근데 스페이스X의 경우는 왜 특정 정책 프로그램에 기업 주식을 넣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정부와 너무 가깝게 움직입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행정부가 스페이스X와 이 기부 방안을 이렇게 발표하기 이전에 사전에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일론 머스크나 스페이스X도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정치적인 거래처럼 보일 수 있죠. 그 정치적인 거래는 어떻게 나오나요? 가장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게 세금 문제죠. 기부니까. 기부와 세금하는 이 방식을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그래서 구체적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죠. 스페이스X가. 그리고 스페이스X는 우주 발사, 위성,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이슈에서도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잖아요. 국방이나 통신도 마찬가지고 아주 접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핵심 정책, 트럼프의 핵심 정책에 협조를 하고 무엇을 가져가나 이런 일들이 좀 있는 거죠. 자, 스페이스X 말씀드린 김에 전혀 매칭되지 않을 것 같은데 보세요. 제목이 왜 이거 영국 매체거든요. 위기라는 왜 인공지능 회사가 철학자들에게 눈을 돌리고 있나? 인공지능 AI 기업들이 철학자들을 찾고 많이 지금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우리 철학 전공한다 하면 미국에서 뭐 대학 가면은 일자리 찾기 쉽다 하는데 쫙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난 몇 년 사이에 인공지능 확 떠오르면서 철학 전공 학생들이 엄청나게 취업이 많이 됐대요. 그것도 뭐 6자리, 6figure 돈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기계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설계하는 뭐 여기에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도 엔트로픽이라든가 구글의 딥마인드 이런 최상위 AI 기업에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보도이기도 합니다. 오픈 AI, 챗 GPT를 만든 그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 샘 알트만은 이 챗 GPT를 설계를 할 때 수백 명의 도덕적인 철학자를 고용했다. 모럴 필로소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많은 매체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코노미스트는 고대의 철학적인 사유, 이게 지금 현대에서 인공지능 핵심 산업의 핵심 원리로 등장을 했다. 소크라테스적 무지라는 거 있잖아요. 소크라틱 ignorance라는 거 그거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잖아요. 네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깨달으라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적 무지라고 하는데 AI 개발할 때 이건 뭐냐면요. 아첨 현상을 방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AI에게 질문을 했을 때 AI가 실제로 답하기보다 내가 질문을 한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맞장구 치는 게 많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아닌데 나 이게 좋은데 맞아요. 그게 맞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사용자가 내 생각이 맞지라고 하면은 인공지능이 정확성 그게 맞지 않는데요. 틀리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기분 맞추기를 해서 맞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심지어 나가서 제가 그걸 생각하지 못했군요. 미처 함부로 막 그렇게 하니까 인공지능이 함부로 비율을 맞추지 않고 본인이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본인이 아니라 인이 아니죠. 인공지능이 아직 확실하게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건 그렇다고 하고 불확실하면 불확실하다고도 하고 뭐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원칙을 말하자면 나에게 질문을 한 사용자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더 신중하고 그런 그 답변을 하도록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아첨을 방지하는 이런 걸 하는데 철학자들이 필요하대요. 그렇답니다. 그래서 철학이
이건 무슨 뭐 AI 무슨 막 이름을 막 AI 헌법 막 너무 복잡한 이름이 많아요. 저는 그냥 일상 용어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불길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그 철학자들을 많이 고용을 하는데, 엔트로픽은요, 클로드를 만들었잖아요. 클로드 헌법이라는 것을 또 만들었대요. 해서 이 클로드 헌법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 임마누엘 칸트 그리고 세계의 인권 선언, 아니면 뭐 애플의 이용 약관, 모든 것들을 다 아주 다 이거를 활용을 한다 하는 얘기잖아요. 인공지능 그 산업이 철학 사상의 오래된 그것을 개편을 한다. 최근에 이제 인터넷 나오면서 무슨 철학 골치 아프게 하다가 인공지능이 나오니까, 인공지능이 인터넷보다 더 딥한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여기에 다시 철학이 나온다는 겁니다. 의식, 도덕, 또 아니면 무슨 뭐 계산하는, 여기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 철학적인 바탕으로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거 윤리적인 세탁하는 거야, 에틱 워싱하는 거야 라고도 비난합니다. 하도 사람들이, 이거 애틀란틱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인공지능 때문에 사람들이 뭐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또 틀린 답도 많이 하고, 막 인공지능 때문에 청소년 아이들이 자살을 생각하게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고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싸구려 답변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철학자들을 이렇게 고용을 한다, 윤리 세탁을 하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철학자를 고용을 해서 이거 이렇게 공정하게 해라 한들, 그 철학자도 누가 돈을 줘요? 그 회사에서 돈을 주죠. 회사는 어차피 이게 무슨 아주 청정구역의 국가 산업도 아니고 민간 산업이잖아요. 민간 산업은 결국은 돈 된 사람들을 비율을 맞춰서 돈을 많이 벌게 해야지 되는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완전히 거기서부터 자유롭고 깨끗하게 이렇게만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연구의 공정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공정성을 위해서 철학자들을 고용을 했는데, 그럼 그 철학자들은 완전히 거기서 공정할 수 있겠는가? 나 돈을 주는 사람들의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세탁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식구들에겐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또 하나를 느꼈는데, 저는 인공지능을 기술적인 거에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요즘은 식구들이랑 같이 사니까 또 어머니가 나이가 많고 하시니까 이제 음식에 대해서 건강 뭐 이런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어제 저는 식구들 아무 말도 안 하던데, 조카도 그러던데, 저는 어제 하나 실패한 것 같아요. 뭐가 실패했냐면, 이제 그 샐러드를 만들었는데, 이제 조카가 어제 왔기 때문에 독립기념일 때 못 오고 고기를 구워서 샐러드를 만들었는데, 인공지능에서 저는 제가 아는 방식이 있지만 더 좋게 해볼까 싶어서 나중에 그 참기름만 하지 말고 올리브 오일이랑 섞으라는 거예요. 섞었거든요. 그 맛 안 나던데요. 그 고소한 맛. 제가 거기에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고기 먹을 때의 샐러드, 어제는 저는 뭐 로메인하고 토메이로도 넣고 오이도 넣고 그 레몬도 조금 갈아 넣고, 색깔을 위해서 피망 같은 건 물기가 많으니까 얇게 썰어 넣었고, 깻잎 넣고, 그리고 차족이라는 거 있죠? 그것도 넣고 해서, 파는 최근에 파카를 사서 그거로 해서 묻혔는데, 인공지능이 마지막 막판에 올리브 오일을 넣으라 하니까 좀 너무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 다 들으시면 안 돼요. 얘가 하는 것이 창조적인 것 같고 해도 다 들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 아마 경기 보시는 분들 엄청 많으실 거예요. 이 경기죠. 아르헨티나와 이집트의 경기 이미 하고 있고, 1시에 스위스와 콜롬비아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16강에서 이긴 팀들이에요. 프랑스, 모로코, 스페인, 벨기에, 어제 노르웨이, 잉글랜드, 그리고 이제 오늘 두 경기가 남은 거죠. 아르헨티나와 이집트 누가, 스위스, 콜롬비아 누가 이길 것인가 하는 거죠. 프랑스는 파라과이에 이겼고, 캐나다의 모로코가 이겼고, 스페인은 포르투갈에 이겨서 어제 그 경기에서 완전히 그 호날두 뭐 울었잖아요. 이제 엔드 끝났습니다. 벨기에, 미국 경기는 뭐 너무 잘 아시고, 브라질과 노르웨이에 그 훌륭한 선수가 있다 보니까, 영국, 멕시코, 지금 거기도 사연이 많죠. 멕시코 사람들의 그 응원 열기가 너무 뚜렷해서 하고,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의 미국 끝났으니까요. 경기 반 조금 안 남았네요. 아르헨티나와 이집트 경기도 보시고 또 스위스와 콜롬비아의 경기도 1시에 보시기 바라면서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인신이었습니다.